모든 생활방해행위가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생활방해에 대해서 이익고지자는 인용, 받아들일 의무가 있고요. 이런 받아들일 의무를 초과하는 경우에 비로소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너무 지나친 경우에는 그만해라 행위의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판례 의미 없다는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이 뭐냐?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이 들면 이런 땅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맹지라고 하죠. 이때는 말 그대로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주의 토지 통행권이고 어디로 다니고 어떤 방법으로 다니느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하고 손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뭐죠? 보상을 해줘야 된다요. 이렇게 하얀색 쓴 부분이 뭐죠? 민법 규정이고 여기다 이제 판례를 덧붙이는데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뭐죠? 불가능해야 된다. 첫째, 판단 기준.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식상의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로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죠. 따라서 만약에 지적도상에 형식상의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곳을 사용할 수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축사를 지어놔서 못 다닌다. 그런 경우에도 뭐죠?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인정이 된다.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되지 않고요.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라도 나중에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 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긴 하지만 민법에 규정이 있는데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도로폭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해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결국은 건축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또 현재 용도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 용도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오로지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해서 실질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외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건데 첫째, 이거 좀 크게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 이렇게 좀 크게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신의칙상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이유는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수십 년 동안 보상 없이 다녔다. 이런 사람에게 새삼스럽게 보상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고 꼭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토지의 분할이나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이때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데 특히 분할 일부 양도로 인한 요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고요. 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땅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그때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 전부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문제를 푸실 때 항상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생존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 생존 문제. 지금 갇혀 있어요. 갇혀 있기 때문에 못 다니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뒤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죠? 이게 생존 문제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건 어떨까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땅이 갑의 땅이에요. 여기는 을이 살고 있고, 근데 요 땅이 뭐죠? 맹지예요. 그럼 만약에 을이 다닐 곳이 없다면 갑의 땅을 어쩔 수밖에 다닐 수가 없고, 요게 뭐예요? 주의토지 통행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닐 수 있다는 말은 갑이 을이 못 다니게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럼 을은 갑에게 때려 부시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겠죠. 그잖아요. 지금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다니는 권리니까. 이런 질문은 어떻게 되겠어요? 갑의 건축물이 공법상 규정에 부합한 적법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가 없다. X의 오예요. X죠. 적법하든 나발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적법하더라도 다닐 수 없다면 을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뒤질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이거는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생존에 관한 문제라는 거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되고, 괜히 뭐 적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다 뭐예요? 낚시에 불과한 것이고, 을이 다닐 수 없다면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생존할 수 없다는 걸 가지고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당연한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서 뭐죠? 함정에 넘어가시게 되는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재 좀 볼게요. 85페이지 하단에 유상주의 토지 통행권 해가지고 1. 범위는 뭐에 따라서요? 용도에 따라. 근데 그냥 용도라고 하시면 안 되고 뭘 기준으로 합니까? 현재라는 말을 꼭 집어넣으셔야죠. 현재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건축법상의 도로폭은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고요. 미래 용도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단에는 뭐냐면 요거죠. 판단 기준이죠.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무슨 말입니까?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닐 수 없다면 그때도 뭐가 인정이 돼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도 요거죠.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뭐 해야 돼요? 불가능해야 된다. 따라서 추후라도 나중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의토지 통행권은 뭐죠? 소멸된다. 그 다음 4번 또 나왔네요. 이게 막 중복되는데, 범위는 도로폭은 뭐예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 다음에 5번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닐 수 있을 뿐입니다. A를 뭐 할 수 없어요? 쫓아낼 수는 없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6번 해가지고 보상 의무가 있더라도 안 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뿐이지 주의토지 통행권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생존 문제니까. 다시 말하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안 주면 돈 달라고 지랄 걸릴 수는 있지만 못 다니게 뭐 할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다. 왜요? 막히면 뭐죠? 뒤질 수밖에 없는 뭐죠? 생존 문제니까요. 그 다음에 7번 해가지고 읽어볼게요. 통행권자의 승낙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승낙한 통행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거는요. 맞았다고도 할 수 있고 틀렸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뭉뚱그려서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통행권자든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이든 원칙적으로 무엇을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후반부에 나오는 이 통행권자도 그동안 보상을 안 해줬다면 이 사람에게도 뭘 청구할 수 없어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누가 다니든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교재가 뭐 굉장히 양이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항상 스토리를 가지고 그죠? 그냥 뭔지 모르는 무언가를 막 수평적으로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에서 2번 해가지고 무상주의 토유통행권이 나오는데 교재는 안 보겠습니다.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제가 되면 무상주의 토유통행권이 발생하고요. 누구에만 적용됩니까?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가지고 경계선 부근에 건축해서 너무 또 내용이 부실한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계에다가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려고 해요. 이 부분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교재는 없는데 첫째, 설치 비용은 2분의 1씩 부담합니다. 두 번째, 측량 비용은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합니다. 세 번째, 특수시설은 하고 싶은 사람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하고자 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유가 불명해요. 그 담과 경백회가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공유로 추정하게 됩니다. 요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뭇가지하고 뿌리가 넘어온 경우,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나뭇가지가 넘어온 경우에는 먼저 재고를 청구하고요.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나무 뿌리가 넘어온 경우에는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임의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뭇가지가 넘어왔으면 잘라달라고 요구한 후 응하지 않으면 제거할 수가 있고요. 나무 뿌리의 경우에는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임의로 뭐 할 수 있어요? 제거할 수가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양가를 1번 해가지고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0.5m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위반했어요. 그러면 일단 공작물의 철거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물이 완성이 됐거나 아니면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다면 이때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요. 손해 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경계로부터 0.5m 이상 거리를 둬서 건물 등을 신축해야 되는데 위반했어요. 그러면 철거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무엇을요? 손해배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만약에 건물이 이미 완성이 됐거나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철거는 요구할 수 없고 뭐만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양가를 2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오른쪽 상단에 4번 나와 있는 6가지는 가입표예요.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입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걸 왜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자, 그럼 상린관계에 대해서 이 정도만 우리가 좀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시효 해가지고 첫째 뭐가 나오고 있냐면 점유 취득시효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요 점유하고 20년 지나면
취득시효를 하게 돼요. 유의하실 것은 20년이 됐다 그래서 바로 취득시효하는 것은 아니고요.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러한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돼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자주 평온 공연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일 필요는 없어요. 악의 점유자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할 수 있고요. 무과실일 필요도 없어요.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할 수 있고요. 또 직접 점유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하더라도요? 간접 점유자라 하더라도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이 자주점유는 소유권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다른 물건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는 굳이 뭐일 필요 없어요? 자주점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습니다. 그러면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취득시효하지 못하고 분묘 기지권을 취득시효하는 거죠. 그 말은 자주점유는 무엇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요? 소유권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소유권이 아닌 다른 물건들을 취득시효하고자 할 때는 자주점유일 필요는 없어요. 이런 지문들도 아주 잘 넘어갑니다. 부동산 물건을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점유이어야 한다. X. 부동산 물건이란 말 속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무엇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 자주점이 된다고요? 소유권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 자주점입니다. 다른 재산권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는 굳이 뭘 필요 없습니까? 자주점일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안 할까 했는데 연습을 해볼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에요. 을이 무단으로 악의로 무단으로 뻔히 알면서 갑의 땅에다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을은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죠. 20년이 지났어요. 이때 을은 갑의 토지에 대해서 점유 취득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참나. 자, 저번 주에 했던 거. 자주점유가 뭐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타주점유가 뭐예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하고요. 매매 계약과 같은 권한이 있으면 뭐예요? 자주.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 뭐예요? 타주입니다. 특히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자주점유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 얘기잖아요. 소유권 취득시효 못해요. 소유권 취득시효 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 아니 왜 멍해요?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려면 무슨 점이어야 돼요? 자주점이어야 되는데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타주점유라고. 타주점이면 소유권을 뭐 하지 못해요? 취득시효 못하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소유권을 취득시효 이건 간단히 나와야죠. 두 번째가 문제인데 이걸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 이때 갑이 을에게 건물을 20년이 지난 후에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은 취득시효 못하죠?
철거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자주점유는 소유권을 취득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지상권을 취득시하고자 할 때는 자주점이 필요 없어요.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이 사람의 점유는 무슨 점유입니까? 타주점유이긴 하지만 뭐는 취득시할 수 있어요? 지상권은 취득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은 20년 지나면 건물을 뭐 해달라고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주점유는 무엇을 취득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소유권을 취득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소유권이 아닌 다른 재산권을 취득시하고자 할 때는 자주점유일 필요가 없다는 거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은 우리가 저번 주부터 계속 쪽지 시험을 풀어오고 있지만 결국은 뭐가 관건이냐면 결론이 관건일 수는 있겠지만 결론을 풀어가기 위한 뭐가요? 기본 전제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나치거든요. 자꾸 그냥 기본 전제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뭘 물어보는지도 몰라.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틀리고 나중에 답을 보면 막 이러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민법은 원칙이 중요하고 기본 전제가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하셔야지 자꾸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된다 안 된다 무효다 유효다 막 이렇게 외워제끼고 있으면 그 문제 푸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항상 뭐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곱씹어 보시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괜히 흥분했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주점유는 무엇을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과 같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죠? 자주점유가 되는 거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나오는데 매매 계약을 하고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은 그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걸리지를 않아요. 그죠? 20년 지나든 30년 지나든 등기청구권이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므로. 저도 저번 주에 열심히 했죠. 제발 부탁드리는데 개인적 공부와 진도가 일치가 돼야 돼요. 일주일 동안 수업한 것은 일주일 동안 뭐 하셔야 돼? 그 주에 배운 걸 계속해서 반복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우리는 지금 물권법 시작하고 있는데 본인은 계약법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무슨 초등학교 때 무슨 국사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막 이런 것과 똑같은 행동인 거죠. 다 저번 주에 한 것들이잖아요. 자, 매매 계약을 하고 점유한 매수인은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원칙적으로 뭐에 걸립니까?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는데 점유를 계속하는 한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이 사람은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문제죠. 매매 계약을 해야 자주점유고 매매 계약을 해야 취득시효할 수 있다면 굳이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F입니다. 그럼 여기서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은 왜 인정하는 제도인지를 알 수 있는데 점유 취득시효란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뭘 받으면 돼요? 이전 등기를 받으면 돼요. 다만 입증하기 어렵다면 그때 주장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점유 취득시효가 되는 거죠. 그럼 교재 볼게요. 취득시효에서 1번 점유 취득시효 해가지고 1 의미 없는 게 나와 있고 2번 자주점유여야 한다. 3번
평원 공윤한 점유는 뭐요? 추정받으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고 4번 또 의미가 없고 5번 자기 물건에 대한 취득시효도 인정된다. 왜요? 취득시효란 입증을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뭐예요? 취득시효니까 자기께 맞는데 입증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면 뭘 주장해도 상관이 없어?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해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6번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도 가능하다. 뒤에 나오는 거는 뭐죠? 타주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필지 토지에 대는 것은 아니고 일부라도 뭐죠?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죠? 점유 취득시효란 입증 곤란은 뭐죠?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7번이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20년이 되는 순간 갖게 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 아직 이 사람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가 돼요?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는데 우리 판례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니까 소멸시효가 시작도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이 돼서요.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등기청구권이 소멸하게 되고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등기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뭐조차 되지 않아요? 시작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이죠. 자, 등기청구권이 채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특정된 사람이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죠.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에게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요. 이 등기 청구권은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17년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병에게 뭐 할 수 있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합니까?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합니다. 따라서 21년이 됐을 때 병이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정에게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는 누구한테만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점유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유개시 기산점 시작점을 임의로 선택하게 되면 정과 같은 사람이 피해를 봐요. 을이 시작점을 1년으로 늦출 수 있다면 요 정도 누구로 바꿔버려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이 뭘 봐요? 피해를 보고
따라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과 같은 사람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다면 어차피 을이 임의로 선택하더라도 피해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취득시효가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갖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청구권이고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할 수가 있고요. 요걸 가지고 요 기산점을 왜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등기 명의의 변동이 없을 때는 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모든 판례들이 깔끔하게 끝나요. 꼭 좀 곱씹으셔가지고 왜 안 되고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뭐죠?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판례들이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게 된다는 거 한번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산점에 관한 내용이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내용의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뭐 같은 존재냐면 키 같은 존재니까 좀 꼭 잊지 마시고 한번 고시보시기 바랍니다. 외우는 건 의미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21년이 돼가지고 병이 정에게 팔아먹었다면 요 을은 정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로 적으면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이 되는 바람에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뭘 청구하게 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손해배상의 원인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일단 왜 채무 불이행이 아니냐? 이유는 을과 병 간에 무슨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을과 병에 뭐가 없어요?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뭐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단지 병이 정에게 팔아먹음으로써 을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의미에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입증의 차이가 있어요. 채무 불이행은 굳이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면 고의나 과실이 있던 것을 일단 뭐죠?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불법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수용 등을 당한 경우죠. 완성될 당시 소유자가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수용을 당한 경우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대상 청구권 문제라고 하고요.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없냐면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만약에 21년이 돼가지고 병이 정에게 팔아먹었다면 정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21년을 새로운 시작점을 삼아서 또다시
20년이 되면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을은 또다시 20년이 되는 순간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이 하나 더 발생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20년마다 채권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채권은 이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정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정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중간에 정에서 무로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무에게도 뭐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자가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20년이 또 되면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보죠. 자, 7번에 1번 해가지고 채권적 청구권 맨 위에 줄이죠.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합니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한다. 2번은 뭐 일단은 큰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8번 해가지고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완성이 된 후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1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말이 맞아요? 미친놈 아니에요? 20년 동안인데 20년 동안 내 땅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데 모르는 게 정상인가요? 모른다 하더라도 명백히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는 겁니다. 제3자의 처분한 것이 불법행위 내지는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 가입표죠 이거는. 그죠? 다시 말하면 20년 동안 누가 내 땅을 점유하고 있다. 그런 줄 모르고 팔았다. 몰랐다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해요. 부과실까지는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명백히 뭐예요? 과실이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그냥 X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무엇을 청구합니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뭐는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은 아닙니다. 왜요?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과료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2번 보시면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한 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 알고도 처분한 것이므로 불법행위 내지는 채무불이행이 되어 손해배상을 책임지며 이것도 X죠. 잘못된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 뭐는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은 아니다. 뭐만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는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내용이 나오면 이건 뭐예요? X입니다.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만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무엇은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시효취득자는 대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문장이 연결되는데 이러면 안 되죠. 팔아먹었을 때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당했을 때, 다시 말하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을 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뭘 행사하게 됩니까? 수용보상금을 대신 달라고 요구하는 뭐예요? 대상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랑띠 1번이요. 이거는 맞죠. 자, 이거죠. 병이 21년 됐을 때 정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해주면 정은 일단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이중 매매와 마찬가지로 병과 정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됩니다. 하단에 2번은 뭐 따로 공부할 건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9번도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그 다음에 10번 해가지고 1번 해가지고 점유 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뭐죠?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다. 다만 2번 해가지고 2번은 가입표죠. 2번은 가입표. 이거는 쓸모없죠. 아무 의미 없고, 주의하실 것은 뭐죠?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없다면 이때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11번 해가지고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를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요거죠. 20년이 지나서 소유자가 변동이 되면 요 소유자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시작점을 삼아 몇 년이 되면요? 20년이 되면 또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13번인데 공유지분도 취득시효할 수 있으나 부동산 전부를 점유해야 한다.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지분이 각 2분의 1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갑은 을의 공유 지분을 취득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번 주에 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복습 안 하신다니까. 걱정이란 말이에요, 제가. 자신의 공유 지분을 초과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다. 기억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갑이 아무리 요따지 토지 전부를 다 점유하더라도 을의 공유 지분을 뭐하지 못해요? 취득시효 못해요. 왜냐하면 을의 지분 범위 내에서 갑의 점유는 뭐예요? 타주 점유예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문이 나오면 이거 또 X인 지문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맞는 거냐면 13번 다음에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죠.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이렇게 써놔야 돼요.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공유 지분도 취득시할 수 있으나 부동산 전부를 점유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요? 제3자가 점유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는 아니고 이런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갑과 을과 병이 함께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을과 병이 함께 갑의 소유 토지를 취득시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을과 병이 공유가 됩니다. 결국은 을과 병은 각각 뭘 취득시하게 돼요? 공유 지분을 취득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공유 지분을 취득시하려면 반드시 누가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공유 지분 취득시할 수 있고요. 공유자 중 1인이 점유하는 경우에는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취득시효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4번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수용당하게 되면 뭘 청구할 수 있죠? 대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6번도 의미가 없습니다. 까지 왔죠? 이게 산만해가 됐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점유 취득시효를 하려면 자주이고 평온하고 공유하면 됩니다. 악이어도 상관이 없고 과실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간접점유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자주 점유이기 위해서는 매매와 같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필요하므로 점유취득시효란 결국은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득시효할 수가 있고요.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지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는데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20년이 완성됐을 때 갖게 된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죠? 등기 청구권이고 채권은 청구권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시작조차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상대방은 특정된 사람이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완성될 당시에 뭐죠? 소유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등기는 누구한테만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뭐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지만 20년이 지난 사람에게는 지나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을은 점유 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고요. 다만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이 키 같은 존재라 그랬죠. 왜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곱씹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변동됐다면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무엇을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만약에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수용당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때는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죠. 마지막으로 요 21년을 새로운 시작주는 삼아 또다시 몇 년이 됐어요? 20년이 됐다면 요때 새로운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 요 등기 청구권도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 정이 소유하고 있다면 정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중간에 정에서 무로 소유가 바뀌었더라도 무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까지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등기부 취득시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